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미국 증시의 대부분은 횡보 및 약간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죠. 자, 과연 달러는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19,19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영차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자, 한편 이더리움 2.0 어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원래는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 됐었던 물량은 이더리움 2.0이 1.5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 출금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이번에 출금 컨트랙트의 배치를 골자로 한 제안서가 발의가 되는데 이 제안서가 채택이 된다면 내년 초에도 이더리움에 스테이킹된 물량 중에 어느 정도는 출금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은 최근에 시가총액이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이더리움의 상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한번 믿어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 스시 수합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격이 30% 이상 오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측성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파이낸스의 창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안드레 머식인가 하는 이 양반이 스시 수합 토큰을 80만 달러치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연파이낸스와 스시수합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죠. 한 번도 출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 리브라는, 그러니까 DM은 페이스북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규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DM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카르페 디엠. 여기서 DM은 라틴어로 하루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니들은 그냥 하루살이 목숨이야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자, 아무튼 한편 협회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에 스테이블코인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소식. 크로스체인 디파이 프로토콜 라이오가 체인링크의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제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호주 금융기업 인수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검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향후 호주에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암호화폐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자가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USDC 스테이블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USDC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USDC를 앞으로 발행하게 될 알고라든지 스텔라의 반사 이익이 주어지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년 전쯤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많은 기관 및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글로벌 시장의 자산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거의 이제 포켓몬스터처럼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명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리얼리티쇼 샤크탱크에 출연하는 캐나다 사업가 케빈 오얼레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암호화폐에 더욱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케빈 올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순자산 4억 달러 중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 바로 폼플리아노입니다. 폼플리아노가 팟캐스트에 이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양반 욕심쟁이처럼 생겼는데 비트코인 좀 많이 사요.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드랍 더 골드 그레이스케일의 광고가 이제 TV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요. 베리 실버트가 이런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그 광고가 많은 금 찬양론자들을 열받게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시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터 시프는 그레이스케일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그레이스케일이야말로 비트코인 버블의 주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돈지랄을 함으로써 CNBC에 엄청난 돈을 투입, 비트코인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천문학적인 전망을 내놓은 후 GBTC를 팔아치우는 그런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달러 했을 때 비트코인 사라고 했잖아. 10달러 했을 때도 100달러 했을 때도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피터 지프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고 지금 이불킥을 하다 못해 바지를 막 찢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은 오늘도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928개를 늘렸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윈난성,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해시레이트를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윈난성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의 전력을 공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니네는 앞으로 하지 말란 소리인데요. 잘 됐죠. 이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다른 나라로 좀 더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스코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몽땅 샀었던 캐나다 레스토랑 체인 타이니스가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하기를 잘했다. 우리의 자산이 2배로 껑충 뛰었다. 앞으로도 매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레스토랑들이 파국을 맞이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오히려 돈을 번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소 평균 입금량이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2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량이 는 것은 세 가지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알트 시즌을 위해서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입금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덤핑이다. 세 번째로는 거래용이 아닌 단순 예치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꿈틀꿈틀대는 알트코인들이 많아가지고 알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9,900달러에 1,400개의 비트코인 매도벽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는 것을 아직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매도벽을 흡수하면서 뚫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알트 시즌이 먼저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 속에서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을 모아본 기사, 첫 번째로 뉴스BTC IOC 찐달,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 안착하게 될 경우 19,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반대로 18,8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18,35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OKX의 네오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전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향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없었다. 매수 세력이 단기적으로 총알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닌가 싶다. 다행히 18,000에서 18,700달러 사이는 체결량이 집중되는 구간이라 유효 지지대로 작용될 수 있을 것. 비트코인이 19,150달러에서 19,300달러 사이 저항을 단기간 내에 뚫지 못한다면 18,000달러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감한 우리 윌리브 형님,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트코인이 2021년 연말까지 20만 달러, 2억이 넘는 돈이죠. 그때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어. 내년 연말까지 30만 달러, 이 3억 넘을 때까지 상승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과감한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2021년 계속해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무시무시할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찰스 에드워즈 트윗이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 신고점이 2016년도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때와 지금 둘 다 이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었고, 두 번 다 전고점을 터치한 후 두 번 다 비트코인이 생산 비용가까지 떨어졌었다.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전고점에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 떡락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그는 말해주기를, 이번 주쯤 해가지고 비트코인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이 뜰 것 같다. 한마디로 조만간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준 것인데요. 저번에도 찰스 에드워즈가 비트코인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이 뜰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의 전망은 어디까지 적중하게 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일단 최고가를 깨끗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이 매도벽을 깨끗하게 비트코인 1400개가 매도가 걸려있는 벽을 깨끗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이 매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날아오를 것인데 비트코인 캔들이 $10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캔들은 보통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뚫게 되면 3만 달러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정말 사람의 어깨를 이제 들썩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이전에 불장 시작할 때와 지금 불장 시작할 때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비슷하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저번 조정 때도 그랬다시피 보통 30% 떨어지는데 16%밖에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황. 조정 후에 바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온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번 불장 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을 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고 이제 쌍바닥 찍고 메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30% 하락은 조정은 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때와 지금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찰스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한 대로 큰 조정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쭉 올라갈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즘에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 자체가 틀려요. 그때보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더군다나 올해는 반감기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감히 이 단기 움직임을 저는 예측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심리상태 같은 경우는 극단적 탐욕,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위에서 머무는 한 이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이동, 그리고 위에 있는 강력한 매도벽. 자, 물론 매도벽이야 언제든지 캔슬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꼭 토마토밭에 물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